수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수학은 뭐 수학적 사고가 어쩌고 뭐 무슨 개소리야. 수학은 손으로 하는 거다. 야,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긴 지문에서 빠르게 발췌해내지 못하면 절대 시간 내에 못 풀어. 여기서도 시험 문제 잘 내. 왜일까? 중요해서 너희들이 간과하는 걸 학교생들은 알아. 그래서 이런 거를 억지로 꽁대. 여기서 맞춰야 100점이 되는 거지. S 하나, 전치사 하나, 뭐 시제의 과거형 하나로 완전히 오답 처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토시 하나 안 빼고 외워야 돼. S 하나로 떨어뜨리려고 되는 거니까. 일단 과목별 내신 공부 특징은 사실은 그 과목의 담당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제일 좋지. 그런데 사실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한테 국어 점수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국어 선생님이 말해 주시는 양은 너희들이 국어 외에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 모두 공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배려하지 않지. 국어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최선의 양을, 최대의 양을 제공하시잖아.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너네들은 담당 선생님한테 상담받은 그 내용을 모두 실천할 수 없게 돼. 근데 나는 이제 입시 설명하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모든 과목의 최선을 말할 수는 없어. 그러면 실천하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각 과목별로 최소의 실천 양을 한번 점검을 해볼 테니까 그 과목별로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관념을 잡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먼저 국어 선 문제 후 발췌 지향 지문 독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들 알겠지만 문제부터 읽고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알고도 잘 실천하지 않거나 아예 이것도 모르는 애들 있지. 일단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문제를 읽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양을 나는 발췌하겠다, 찾아내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읽어야 돼. 이거는 나중에 논술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문과나 이과나 합쳐서.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긴 지문에서 빠르게 발췌해내지 못하면 절대 시간 내에 못 풀어. 문과 논술, 이과 논술, 국어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체득하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읽고 지문으로 올라가서 필요한 내용을 찾고 다시 문제로 내려와서 풀어야 되는데, 문제 읽고 지문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순간 시간 내에 못 풀어. 따라서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의 특정 단어의 체크나 표시를 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지문에서 단 한 번의 발췌독으로 찾아내는 그 습관, 그 노력, 그 목적을 갖고 연습을 해야 당장 내가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지문을 다 봤다 안 봤다 보다는 그 훈련을 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시험 공부를 해야 내신 준비 기간의 노력을 이용해서, 그 긴장을 이용해서 발췌독, 목적적 독해 능력을 체득할 수가 있다. 좀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프린트나 수업 필기에서 다뤘던 그 지문이 시험 문제에 또 지문으로 나와. 실제로 시험 기간에 봐야 되는 시험 범위의 지문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다 똑같은 밀도로 해서는 각 지문에서 할당되는 그 문제들을 다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어떤 지문 출제 확률이 높냐, 이걸 따질 때 오히려 교과서보다는 학교 프린트나 수업 필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효율이 매우 높다라는 점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에 예시 문장, 지문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지금 문장 단위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그게 그대로 이번엔 지문이 아니라 선지, 실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선지로 나오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점, 이것도 역시 염두에 두면 너희들이 어디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본다. 특히 이 학교 프린트에 뭐 어휘, 개념어, 사자성어, 이 3대장이지, 요게 있을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에 이건 뭐 다 외우지,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다 외워야지. 그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나오는 게 뻔한데 이걸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시험장에 틀리는 거는 정말 너무 억울한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암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요거는 뚫어지게 한 20초 정도만 뚫어지게 한번 쳐다봐, 시험 기간에. 그럼 생각보다 암송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정확하게 시험장에서 맞출 수가 있다. 솔직히 이걸 외우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실제 시험장에 봤을 때 이건데? 이거 봤던 것 같은데? 이게 답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굉장히 정확도가 높거든. 이거 한번 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학 작품 전체의 줄거리, 장르, 화자의 관점, 등장인물의 태도, 핵심 구절, 요거는 이 작품 제목을 중심으로 한 세트로 암기를 해야 돼. 그 다음 이제 문법, 문장 성분, 사이시옷 같은 거, 그 다음 중세 국어 표현들, 이런 것들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거는 출제 공식이라고 보면 돼. 무조건 암기한다. 이런 것들은 또 학교 프린트에,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양이 많지 않거든. 근데 많지 않다 보니까 너희들이 간과하고 놓쳤다가 미리 외워놓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계속 헷갈리는 내용들이야. 또 이런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알면 빨리 풀 수 있고 모르면 한참 고민해도 계속 헷갈리는 내용들이어서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거나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분야라서 이거는 꼭 암기를 해야 된다. 이거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교과서에 예제와 유제가 있어.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가 있고 학교 부교재가 있어. 요거는 고등학교별로 고3 때부터는 무조건 있고 고2 때는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기출문제나 유사문제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걸 부교재라고 부르지. 보통 수학에서 부교재는 거의 문제집이지. 이걸 순서대로, 요게 제일 먼저야.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제일 먼저고 요걸 공부한 다음에 요걸 공부한 다음에 요거를 봐야 돼. 근데 이 당연한 순서를 지키지 않는 애들이 있어. 이거 생각보다 순서를 지킬 때와 순서를 안 지킬 때 시험 범위를 완전히 체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 그래서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한다. 이거 보고 이거 봐야 이걸 빨리 볼 수 있고, 이걸 보고 이걸 봐야 이걸 빨리 볼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 이 순서대로 반복한다. 반복한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야. 뒤에도 나오지만 이걸 반복할 시간이 있어요? 너네 이거 다 합쳐봐. 너네가 평상시에 수학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한답시고 학원 가서 문제집 풀고 따로 문제집 써서 문제 풀고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풀고 그거 시간 되게 부족했잖아. 아니야. 이것만 딱 인수들 하면은 시간 막 남아돌아. 그래서 반복할 시간이 충분히 돼. 한번 해봐. 그 다음에 수학 시험일 5일 전까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고 5일 후부터는 틀렸던 문제만 풀어. 정확히 말하면 틀렸던 유형만. 그 다음에 시간을 재고 풀고 5일 전에 맞췄던 문제 있잖아. 이거 5일 동안 안 본다고 해서 시험장에서 절대 안 틀려. 그게 수학의 특징이지. 수학은 실력을 올리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당분간 안 본다고 해서 실력이 빨리 떨어지지도 않는 특징이 있어. 수학은. 그게 어떻게 보면 탐구에 비해서 수학이 편한 점이기도 하지. 틀렸던 유형만 보고 풀어도 수학 시험 직전부터 5일 동안 그 문제만 집중적으로 풀어서 오답률을 낮추면 전체 점수가 높아지는 거지. 쉽게 말하면 알지만 못 푸는 문제를 절대 남기지 않겠다는 요 자세로 수학 대비를 하는 거야. 왜냐면 수학은 난 이 문제 처음 보는데 이런 경우는 없어. 그런 경우는 완전히 허수지원자지. 알아. 본 적 있어. 근데 못 풀거나 풀었는데 오답으로 남거나 이렇게 푸는 걸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풀다 갑자기 막히거나 그것만 제거하면 수학은 점수가 확 오른다. 이렇게 명심하고 그다음에 풀이 과정을 깔끔하게 쓰는 연습. 이건 글씨를 예쁘게 쓰라는 뜻이 아니야. 수학의 이제 특히 서술형 문제에서는 단계를 누락하는 문제. 이거 집중적으로 감점하지. 그다음에 이제 기호를 정확하게 쓰지 않은 거. 수학 기호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필적이 나빠서 기호가 정확히 구별 안 되는 경우 감점 대상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분량.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만큼 풀이 과정이 필요한데 나는 요만큼만에 풀었다. 요 감점이지. 그다음에 요만큼 풀이 과정이 필요한데 나는 이만큼 이렇게 길게 쓸데없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풀었다. 이런 것도 감점 대상이야. 그다음에 소요 시간. 풀이 과정을 깔끔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 이 문제에서 푸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자기가 알 수 있거든. 내가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얼마큼 남았는데 이 정도 문제가 남았을 때 그것이 지금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 건지 여유 있는 상황인 건지 그게 판단이 안 서는 거야.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서두르다가 틀리거나 불필요하게 느긋하게 풀다가 이제 뒤에 몇 문제를 못 풀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또 이게 서술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 과정을 연습하면 객관식에서도 분명히 나 풀었던 문제인데 실수해서 틀리고 그런 것들이 풀이 과정을 생략하는 나쁜 습관 때문에 생기거든. 요 연습을 하게 되면 객관식도 실수 없이 푸는 훈련이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그다음에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 문제에 숫자만 바꿔서 잘 내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이걸로 거의 75% 정도는 다 커버가 돼. 근데 75% 맞추고 다른 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야. 다 맞아야지 뭔 소리야. 하지만 요거를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요거면 100점 맞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요걸 미리 정리해 놨을 때 숫자만 바꿔서 낸 문제는 시험장에서 보는 순간 바로 판단이 서는 거야. 판단이 시험장에 딱 쓴 순간 그거 푸는 속도가 빨라져. 왜냐면 숫자만 바뀌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 문제에서 학교 선생님이 강조했던 문제가 있으면은 그건 숫자만 바꿔서 내거든. 이 숫자만 바뀌었네 라고 하는 순간 쓸데없이 조심하거나 신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풀게 되고 다른 25%의 변별력을 위한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점수가 확 올라가게 된다는 점. 이건 시간 관리 때문에 너네가 준비 과정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기간 동안 이거 숫자 바꿔서 내는 문제야. 아니야. 이거는 응용돼서 바꿔서 나올 거야. 이거는 구별해야 되는데 학교 수업 칼필기와 프린트 집중하게 되면 무조건 구별할 수 있다. 명심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수학은 뭐 수학적 사고가 어쩌고 뭐 무슨 개소리야. 그건 수학학원에서 하는 말이야. 그냥 자기들이 무슨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시키고 있다. 수학은 모두 풀 수 있는 문제를 하루 종일 시험 시간을 주고 풀라고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 우리나라는. 즉 수학은 시간을 줄여서 촉박하게 만들어서 변별력을 준다는 거지. 시간을 하루 종일 줘도 못 푸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허수지원자고 공부하는 애들 중에서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든 못하는 애들이든 걔들 대부분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은 그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시간 내에 못 풀기 때문이야. 그럼 시간 내에 푸는 방법은 뭐냐? 수학적 사고를 하면 안 돼. 외워야 돼. 풀이 과정을 외운다는 뜻이야. 그래서 풀이 과정을 외워버리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수학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손이 움직이거든. 얘들만 시험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설계된 게 수능도 마찬가지고 내신 수학도 마찬가지야. 아마 이건 이과 애들은 다 알 건데 문과 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수학에 좀 노력을 덜 했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애들이 있어. 수학은 손으로 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꼭 명심하고. 영어 교과서 본문, 수행평가 지문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잖아. 교과서 본문 다 외워야 되는 건 알지. 그다음에 수행평가 너네가 지문 선택하는 거 말고 지문을 딱 정해지고 수행평가로 이걸 뭐 해와 이렇게 내시는 거 있지? 학교에서 둘 다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송하라는 뜻이 아니야. 직독직해로 서너 번 읽으면 그걸 암기라고 불러. 직독직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서너 번 읽는 건 절대 머릿속에 숙지가 안 돼. 직독직해로 서너 번 읽으면은 그걸 시험 대비를 해서 충분한 암기라고 보는 거야. 요거 두 개는 무조건 나온다. 시험장에서. 지필고사 구문, 어휘, 순서, 배열 이런 문제 있잖아. 특히 어휘는 이거는 알면 알고 모르는 거지만 구문이나 순서 배열은 사실 엄청 헷갈려. 교과서에 있는 지문이랑 뻔히 알면서도 완벽하게 숙지하지 않은 애들은 헷갈려. 근데 완벽하게 숙지한 애들은
그냥 바로 풀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숙제한 애와 숙제하지 않은 애 사이에 편차가 심하게 벌어지는 구간이야. 구문과 순서 배열.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활용해. 왜냐면 78점, 75점 이런 차이는 만족하지 못하거든, 학교 입장에서는. 95점, 65점 이런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정답률을 벌리고 시험 시간을 확실하게 유지를 해서 이런 건 빨리 풀어버려서 다른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충분하게 시간 안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학교 선생님들은 여기서 시간을 걸리게 만들어서 다른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시간이 없도록 만들어서 점수가 툭 떨어지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원점수와 평균 점수를 차이를 벌리려는 것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의도야. 그게 나쁜 게 아니지 사실은. 학교 선생님은 너네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더 노력한 학생과 더 노력하지 않은 학생의 점수를 차이를 벌리는 것이 학교 선생님의 의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요걸 꼭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서술형이 출제가 가능한 문장 이런 거 너네가 아마 한 20-30%는 학교 선생님이 알려줄 거야. 그다음에 나머지 한 60-70%는 너네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거 서술형 나오기 딱 좋은데? 이렇게 찍어야 돼.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일단 용의자가 나타나면 통째로 외운다. 왜냐면 서술형으로 출제되는 문장은 S 하나, 전치사 하나, 뭐 시제의 과거형 하나로 완전히 오답 처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외워야 돼. 이런 거는 서술형은 그런 것 때문에 내는 거니까 S 하나로 떨어뜨리려고 내는 거니까 시험 범위 내의 핵심 문법, 도치나 가정법 이런 게만 시험 범위에 들어왔다. 뭐 이거 꼭 두 개만 언급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문법에서 용의 선상에 많이 오른 애들 있잖아. 이런 게 시험 범위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교과서 본문에서 프린트해서 요 문법이 포함되는 문장은 무조건 통으로 암기해야 돼. 왜냐면 이걸로 잘 나오니까. 차점의 엄격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랬지 학교에서? 그럼 우리는 거기 대응을 해야겠지? 여기서 나는 문장을 이해했어. 문법적으로 난 이거 완전히 체득했어. 나는 영작 능력이 충분해.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선행했기 때문에 요런 애들 틀려. 서술형에서는. 솔직히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수능에서도 외고 애들이 일반고 애들보다 영어 압도적으로 잘하거든. 근데 영어 애들이 일반고 애들보다 수능 영어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야. 우리나라는 시험을 위한 영어지 영어를 위한 영어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걸로 안주하지 마라.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단어, 표현, 문장, 유의어, 반의어 등등 이런 것들로 구성된 프린트를 학교 선생님이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디지털 교과서로 파일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게 학교에서 제공된다. 그럼 이거는 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야. 영어에서는. 당연하겠지. 정확히 말하면은 프린트 이런 거를 줘놓고 이거 우리가 애들한테 줬으니까 여기서 문제 냅시다 이게 아니라니까. 미리 여기서 문제 냅시다 라고 정해져 있고 문제 낼 곳을 프린트로 나중에 만들어서 너네한테 주는 거야.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가방에 넣고 다니다 찢어져서 없어지고 사물함에서 다른 두꺼운 책 밑에 깔리고 있어도 안 보고 학원 가서 족보나 보고 그리고 놓치는 거지. 이런 것들도 특징이 뭐니? 알면 바로 맞추는 거고 모르면은 꼭 선지 5개 중에 3개 지우고 2개 남긴 거에서 계속 고민하다가 헷갈리다가 틀리고 그거잖아.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사회랑 과학, 일명 탐구지. 사회랑 과학은 특히 서술형이 빡세게 나오지. 서술형 예상 문항은 5개에서 10개 정도 뽑으면 돼. 당연히 아까도 말했듯이 다른 과목이랑 똑같아. 키워드로 암기해야 돼. 그리고 사회랑 과학이 특히 연결어, 즉 각 개념들 간의 인과관계, 선후관계, 논리적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따라서 등의 표현, 문과, 이과는 이런 걸 의미하는 그 수식 기호 그런 것들을 정확한 위치에 써줘야 돼. 그래서 개념을 이해했구나 뿐만 아니라 그 개념의 인과관계, 선후관계, 원리관계, 뭐 적용관계 이런 것들을 얘가 정확히 이해했나? 그거를 평가하도록 내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하고 개념 정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교과서에 있는 지도, 실험 그래프, 통계 도표 뭐 이런 것들을 구석에서 잘 내거든. 근데 너네가 이런 거를 좀 많이 간과해.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있잖아. 그림이 이렇게 있어. 뭐 실험 그래프든 지도든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 거 있지? 교과서나 프린트. 여기서도 시험 문제 잘 내. 왜일까? 중요해서? 뭐 중요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간과하는 걸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 그러니까 뭐야? 이거가 중요한 건 사실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런데 이걸로 완벽하게 정의하고 체득한 애들이 원점수 100점을 맞아야 될 애들보다 인원수가 많다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이런 거를 억지로 꼭 내. 여기서 맞춰야 100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교과서 구석을 간과하지 말고 특히 이런 거 특히 사탐 과탐 놓치지 말고 그다음에 이런 게 나왔을 때 요 그림을 보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왜 그 위에 교과서 본문과 그 아래 교과서 본문 사이에 이 그림이 있는지 그거를 스스로 길게도 아니야 한 20초 정도 혼자 주저리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빈칸 채우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길게 아니야 20초 정도. 그 정도만 설명할 수 있으면 여기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오든 맞출 수가 있다. 우리는 지금 교과서 구석에서 선생님들이 낸다만 알고 있지 그걸 어떻게 문제를 만들지는 솔직히 족보도 없고 또 매번 출제를 통해서 바꾸고 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대비하는 것이 최고다. 강조하고 그 다음에 변별력을 위해서 교사들은
마찬가지로 이것처럼 교과서에 이제 더 알아보기, 심화 탐구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잘 노려. 이게 근데 중학교 때 이런 거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 있잖아. 잘 안 내니까. 더 중요한 거, 더 근본적이고 더 개념적인 게 많으니까. 근데 고1 때 여기 몇 번 당해봤지 너네? 역시 마찬가지야. 고2 때도 변별력을 위해서 내니까 이런 거 간과하지 마라. 그다음에 계산 문제는 과탐에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고 사탐에서는 드물게 나오지. 계산 문제는 풀이식뿐만 아니라 객관식이 어떻게 치고 들어오냐면 단위 살짝 바꿔서 눈치 못 채게. 이거 똑같은 건데 사실은 단위 하나 달랐던 거야. 그다음에 기호. 풀이식이다 보니까 기호가 존재하겠지. 단위 외의 기호. 그거 헷갈리게. 그다음에 순서. 풀이식은 항상 수학도 그렇지만 과학도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지. 그 순서 살짝 바꿔서. 그러면 진짜 객관식에서 안 보이거든. 그런 거 잘 내니까 너네가 이걸 뭐 시험장에서 생각하는 뜻이 아니야. 시험 공부하는 그 대비 기간에 풀이식이네. 단위, 기호, 순서 신경 써서 한번 보면 절대 시험장에서는 실수 안 할 수 있는데 이걸 간과하다가 그냥 쭉 읽고 이해됐네 하고 넘어가다가 시험장에서 틀리는 거지. 요거 주의하기 바란다. 선생님이 말했지만 내신은 정량평가 시대는 갔어. 너희 때부터는. 정성평가의 시대야. 그러니까 원점수와 경쟁 집단의 평균 점수를 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100점을 목표로 하라고 했잖아. 근데 정말 100점 못 맞아도 돼. 최대한 평균 점수랑 거리만 멀면 돼. 이때는 아까 잠깐 여기서도 내가 말했지만 공부를 하면서 나 이거 알아 하고 쑥쑥 읽고 넘어가는 것만으로는 어떻게든 변별력을 만들어야 되는 학교 선생님의 그 출제 트랩을 통과할 수가 없어. 이걸 확실히 통과하는 방법은 오버러닝이라고 하지.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원점수 탑이 가능하다. 설명, 스터디 그룹이 제일 좋지만 너희 나이 때는 솔직히 스터디 그룹이 비효율이야. 너네들끼리 토론하고 뭐 반박하고 그럴 시간이 없거든. 혼자서 개념 단위로 한 20초, 지식이나 암기사항 단위로는 한 5초에서 10초 정도만 스스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한번 자기가 생각보다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이 고1 때 있었다. 한번 해봐.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좀 강조하고, 이번 중간고사 때 성과를 내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루틴을 만들어서 고3 때까지 적어도 내신의만큼은 아주 편안하게 훅 하고 활공하기 바란다. 이상!